나는 직진미가 교수님 이름인 줄 알았어. 액트, 액션, 크리에이티비티, 팀워크의 줄임말이에요. 영국보다 생쇼에 가깝죠. 저도 가족생활과 법이라는 강의를 새내기 때 들었거든요. 내가 요즘 이혼숙녀 캠프에 빠져 살아요. 안녕하세요, 대교협 서포터즈 이팀입니다. 오늘 저희는 교양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이 팀 팀장이자 한양대학교에 다니는 김윤찬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주하정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영어 전공을 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학별로 필수 교양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한양대는 말과 글이란 과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토론하고 에세이 쓰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또 기하경, 전하경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둘은 입학 전에 영어 시험 이런 거 안 봤어요? 봤어요. 진짜요? 그런 게 안 있어? 봤어요? 거기서 성적이 좀 저조하면 기하경이라고 기초학술 영어를 들어야 되고요. 모두가 전문학술 영어는 다 들어야 돼요. 영어로 논문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주는 강의. 그리고 우리 학교 캠퍼스 투어 갔죠. 네. 권학이념 기억나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과목에도 있어요. 1, 2, 3, 4가 있는데 3까지가 필수. 요거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들었던 교양이 코딩. 이 문과돌이에게 코딩은 정말 엄청난 거란 말이죠. 1학년 때 창의적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날의 과제는 무엇이었냐? 땡그랑 돼지저금통, 땡그랑 돼지저금통 1부터 10까지 쫙 뽑는 게 과제였어. 인풋이 뭐가 어쩌고 팍 쳤어. 온 화면이 다 땡그랑으로 가득 차더니 화면이 꺼져버렸어. 대학에 오면 종합형 인재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중앙대 좀 들어볼까요? 공통교양으로 여러 과목들이 존재하고 필수교양이라는 것이 5가지 부문이 또 있습니다. 거의 10개에 가까운 필수교양을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항상 늘 화제가 되고 인스타에도 짤로 돌아다니는 게 이제 액트, 연기를 해야 되는 교양인데 과목 이름이 액트다 보니까 뭐 정말 연기 수업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액션, 크리에이티비티, 팀워크의 줄임말이에요. 예. 6명에서 7명 정도의 팀을 짜죠. 제가 들었던 교수님 수업을 기준으로 고전 소설, 단편 소설을 하나씩 팀마다 배정을 해주고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와라 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팀 배정도 교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소설 배정도 교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팀 배정은 처음에 쪽지를 다 줘요. 나는 편집을 해봤는가, 나는 팀플을 해봤는가, 뭐에 자신이 있는가, 매칭을 만들어줍니다.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주제를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가을, 소주, 동전, 무작위의 주제를 던져놓고 그 단어들이 사용된 짧은 연극을 만들어라. 수업 끝나기 전에 한 팀씩 나와서 연극을 하고. 영국보다 생쇼에 가깝죠. 라이브로 연극을 해요? 액트만을 위한 강의실이 있는데 작은 무대가 있어서 한국에 대해 교양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 6개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양대처럼 입학 전에 영어 시험을 응시를 해서 진리, 평화, 창조 이렇게 3가지 반으로 분류를 하는데 진리가 가장 높은 반이고 이제 평화, 창조 순으로 내려가요. 대학 외국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리 반은 굳이 영어가 아니라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평화랑 창조는 대학 영어를 수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간짜리 수업이 진행되고 이제 잉글리시 존이라고 건강 시간을 투자해서 참가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이것도 3가지가 있거든요. 잉글리시 존, 잉글리시 클리닉, 그다음에 장문 보충 수업. 세그먼트가 엄청 세분화되어 있네요. 고등학교 같아. 공강을 투자해서 가서 소그룹을 만들어주세요, 교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1시간 정도 계속 떠들다가 오는, 여기서 친구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연애하는 경우 여기서 정말 많이 연애한다고도 들었고 어땠어요? 이제 저희도 컴퓨팅 사고라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고다. 진짜 꼭 컴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수업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사를 듣는 편입니다. 저는 이걸 비대면으로 들은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필수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선택했던 네. 우리의 교양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양대에서는 기초 법의학이라는 강의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엎드려 죽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몸이 닿은 부분 말고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멍이 들거든. 어떤 색깔인지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걸 살펴보다 보면 얘의 사인 이런 걸 밝혀낼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강의인데 교수님께서 실제로 국과수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런 다양한 썰들이랑 학기 말이 되면은 소설 쓰는 과제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배웠던 쭉 개념들, 지식들을 두뇌 풀가동해가지고 소설로 만드는 그 추리소설 과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추리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대문학처럼 썼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의는 가족 문제라는 강의인데 처음에 도착하면 교수님이 여러분 중에 가족 문제가 없는 가족이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근데 손든 사람이 있었어. 그 친구들한테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배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학생으로 혹은 이렇게 누군가의 자녀로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가 우리가 나중에 부모가 될 수 있고 좀 다른 정체성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수업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중앙대의 교양 선택 좀 들어볼까요? 이 수업을 정말 대면 수업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녹화 강의 듣고 레포트 쓰고 내용 자체가 워낙 흥미로워서 저는 그래도 인상 깊은 강의로 남아있는데 바로 결혼과 가족입니다. 제목부터 또 아까 가족 얘기 해주신 것처럼 한 절반 정도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 연애, 결혼에 이르는 주로 20, 30대가 겪게 될 이성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얕은 어떤 심리학까지. 이게 유명한 이유는 만원의 데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대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커플이거나
뭐 그냥 썸 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수님이 그 현장에서 원하면은 2명을 매칭도 해주신대요.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교수님이 실제로 10,000원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들고 데이트를 해본 다음에 후기를 쓰는 그런 어떤 과제예요. 커플이 아니라고 가산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아까 매칭해주신다고도 했고 친한 이성 친구랑 해도 되는 거고 웹드라마나 미디어에서도 좀 많이 모티브가 된 그런 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00원 주시는 게 너무 좋구만. 맞아 맞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10,000원보다 12,000원 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고 외대 들어볼까요? 저희는 이중 전공도 필수로 이수해야 되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가 굉장히 이제 본 전공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양을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저도 가족생활과 법이라는 강의를 새내기 때 들었거든요. 굉장히 강의 평가가 좋아서 골랐던 건데 주로 민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혼인이나 아니면 상속 이쪽 분야에 대해서 배웠던 강의라서 실생활에 나중에 내가 요즘 이혼 숙녀 캠프에 빠져 살아요. 그 보면은 나중에 이제 최종 조정을 해. 제일 중요한 게 위자료, 양육권, 재산을 내가 얼만큼 뺏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너는 한번 배웠으니까 이혼하라는 얘기는 안 해. 성적을 정말 잘 주시는 과목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교양은 특히나 꿀강과 명강이 나뉘잖아요. 아 그렇죠. 꿀강은 공부량이 많지 않고 뭐 혹은 비대면으로 듣고 이렇지만 시험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 이제 명강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난 걸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 힘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친구한테 추천받은 강의가 토익 읽기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외대스럽다. 네, 그러게요. 이거는 그 진짜 실제 토익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꿀강이었는데 명강이기도 했던 근데 사람들한테는 꿀강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대학 한문인데요. 제가 아까 5가지 중앙대에서 파트별로 하나씩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소통이라는 주로 언어 관련된 과목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한자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대학 한문 강의를 수강하게 됐고 그 교수님의 수업이 이제 단순히 논어 맹자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절과 관련된 어떤 현대사회 이슈를 다뤄주셨어요. 애플은 유교와 닮아 있다. 다른 기종들은 애플에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애플은 딱 보고한 어떤 애플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기종들과 호환이 되지 않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문 고전으로 풀어주신 그런 재밌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가족에서 한번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자세계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애들이 다 이 제목만 들으면 되게 기겁하거든? 상상력을 어. 자극하긴 하네. 진짜 자극해요. 사주 보잖아. 그게 어떤 살이고 어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시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는 우리가 이제 대학을 열심히 다녔지만 아직 못 들어봐서 아쉬운 그런 교양이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예술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대학 관련된 웹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그 엄청나게 거대한 대강의실에서 한양대학교 3대 명강의라고 불리는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교수님이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쪽을 유학하면서 봐오셨던 것들 썰들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궁금했어. 어떻게 이렇게 내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모두가 좋아하는지. 저는 한국사의 이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핵인기 영역에 있었어가지고 핵인기? 교양 필수의 핵심 인문 기초. 아. 네, 그걸 줄여서 또 핵인기라고 하거든요. 왜 갑자기 저런 올드한 표현을 쓰지 생각했는데 약간 캡종장. 여기에 있었던 강의라서 인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역사에도 은근히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영화 속에서 본 정치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본다? 메리트가 그러네. 될 수가 있잖아요. 일단 과목명에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들어볼까 했는데 월요일 공강을 만들기 위해 과감히 포기해요. 핵인기 아까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도 직진미라고 엄청 유명한 꿀강으로 유명한 강의가 있어요. 나는 직진미가 교수님 이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직업진로와 미래 멋있갱이 뭐 그런 거더라고. 저도 아까 전하경 얘기할 때 전하경 씨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면으로 못 들어와서 아쉬운 교양이고 역시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들었었는데 음식의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이었어요. 일단 교수님이 맛집도 추천해 주시고 오. 그래서 이게 대면으로 했으면은 뭐 거기서 친해진 친구분들이나 교수님이나 맛집을 진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장이 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고 이 교양 자체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한국을 포함해서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식사 예절은 어떻게 되는지 술에 관해서까지 와인, 위스키까지 이런 것들을 좀 대면으로 듣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웠고 수업에서 레포트를 써내는 거였는데 부대찌개로 또 레포트를 써본 경험도 있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교양, 필수부터 우리가 선택한 거 그리고 아직 못 들어본 교양까지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